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과 기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시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고 유리화 해주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9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4n분의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4n이 되니까 없어지면서 여기가 5n이 되죠.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분모는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5가 돼서 2분의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주어져 있고 t가 2일 때 dy d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각을 이제 미분을 하시면은 dy dt 계산 먼저 하면 ln 3ln t제곱 더하기 1이니까 t제곱 더하기 1분의 6t가 되겠고, 자, dx dt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의 t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5t 곱하기 2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자 분모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t제곱 더하기 1에다가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t제곱 되고 5t제곱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분의 그 다음에 6t의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약분 하나 해주시면 없어지고 이제 2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2 대입하시면은 12 곱하기 2 대입하면은 5.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60이 되니까 마이너스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다음에 극한값이 16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0분의 0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분모에 0 대입, x에 0 대입하시면 1 빼기 2니까 0 되고 분자도 0이 돼야 되니까 2의 b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b는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을 썼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ax 곱하기 8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식을 살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8의 2의 a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ax 나눠주시고 3x 나눠주시면 되고 곱하기 a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3분의 8a가 되고 곱하기 자 이만큼 ln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ln 2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3분의 8a만 남고 이 값이 16이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가 6, b가 3,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7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을 fx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ln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자, f'x는 2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들을 찾아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1, 2, 2, 1 해서 x가 마이너스 그래서 2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진행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점근선이 y축이 이제 될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y는 t라는 직선을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극대극소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 2일 때의 함수값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의 2분의 1을 계산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ln 2가 되겠고
자, f의 2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4 마이너스 10 플러스 2ln 2가 됩니다. 자, 둘이 더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4분의 9. 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sin 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점 p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접선과 x축과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우리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세타라는 게 예각이니까 탄젠트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 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자, y 프라임은 코사인 x가 돼서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t가 되겠죠? 얘가 탄젠트 알파하고 같아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젠트 베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코사인 t 마이너스 1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에서 t가 0과 파이 사이의 값이니까 코사인 t는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미트 t가 파이로 갈 때, 파이의 좌극한일 때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을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t를 x라고 치환을 하면은 t는 파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0으로 갈 거고, 자, 그랬을 때 파이 마이너스 t는 x로 바꿨으니까 x제곱분의, 자, 코사인 t는 t가 파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자, 이쪽은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쪽은 그냥 2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제곱에 코사인 x 플러스 1분의, 자, 이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이 되죠. 얘는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면은 1이 되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1.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겠습니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에 보시면 fx의 제곱 더하기 2fx가 다음 식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 f0은 f2 더하기 1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f0은 f2 더하기 1을 좀 이용을 해보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하시면 f0의 제곱 더하기 2f0은
자,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2의 0제곱 돼서 1 되고,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b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f2에 2를 대입하시면 f2의 제곱 2f2는 자, 코사인 2파이 1 되고 사인 2파이 0 되니까 똑같이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0을 간단하게 x 뭐 p 그 다음에 f2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p제곱 더하기 2p가 되고 여기가 q제곱 더하기 2q가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시면 좌변은 0이 될 거고, 빼주시면 p-q에 p 플러스 q 더하기 2배의 p-q라고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p-q가 1이라는 거니까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2가 0이 된다. 따라서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둘이 더하면 2p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식변형을 살짝 해줄 건데, 양변에 1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fx의 제곱 더하기 2fx 더하기 1이라고 되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우변은 복잡한 식 하나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2의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1. 자, 얘는 f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변의 식을 그냥 간단하게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gx가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1. 자, 이렇게 둔다면, 자, f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g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f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g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f0과 f2의 값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0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f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gx인데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gx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gx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트 gx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x가 0인 것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 x가 2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서 뭔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연속이 되려면 0과 2 사이에서 얘가 같아지는 언젠가가 하나 딱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같아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gx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gx라는 것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루트 안에서 값이 의미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gx라는 함수가 다음의 함수인데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죠. 그래서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gx의 값이 또 0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어떤 x가 알파라는 값에서는 극소값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0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저 gx를 이제 미분하시게 되면 자, g'x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3a 코사인 제곱 파이 x 곱하기
자, 코사인 파이 x를 미분 한번 해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고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파이 x다라고 하나 나오고, 자, 플러스, 자, 이제는 앞에는 그대로 놔두고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그대로 놔두고, 자, 2의 사인 제곱 파이 x 미분할 건데 일단 그대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파이 x 미분하시면 2 사인 파이 x다라고 되고, 곱하기 사인 파이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파이 코사인 파이 x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파이 x, a 코사인 제곱 파이 x, 2의 사인 제곱 파이 x, 2의 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파이 사인 파이 x, 파이 사인 파이 x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코사인 제곱 파이 x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파이 x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앞부분에서 남는 건 3 남고 뒤쪽에 마이너스 아직 안 갖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식에서 남는 것은 2가 남고 코사인 파이 x, 여기서 코사인 파이 x 하나 또 남았으니까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파이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0과 2 사이에서 보겠다라는 거니까, 자, 코사인 제곱 파이 x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자,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 사인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0이 되는 부분이 하나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항상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아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고, 그러면 g' 알파가 0이 되어야 하는데 g'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어디에서만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사인 파이 x가 0이 되는 x의 값 찾으시면 x가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x가 1일 때 극소값을 가지게 되고, 그때의 함수값 g1의 값이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따라서 g1을 이제 계산하시면, 자, g1은 자, 1 대입하시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고, 이 값이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a 더하기 b가 아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분의 3. 자, 둘이 더해주시면 2b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 마이너스 8분의 7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8분의 7, 그래서 a는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둘이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4분의 7,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보겠습니다. 자, 세실수 A, B, K에 대하여 자, 두 점이 곡선 위에 있다. 자, 곡선 C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곡선 C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A, A 더하기 K랑 B, B 더하기 K가 이 곡선 C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을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A 플러스 K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K의 제곱은 15다 이렇게 나오고,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K 그 다음 2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5가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오고, 자, B, B 플러스 K를 대입했을 때도 사실상 문자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제곱 빼기 15는 0에 두 근이 A,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았으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K라는 두 근의 합과 곱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접선인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미분하셔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미분하시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dy dx 플러스 4y의 dy dx가 0이 되고, 자, 그러면 2x 빼기 2y의 dy dx는 2배의 x 빼기 y가 되니까 dy dx는 x 빼기 2y분의 x 빼기 y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a, a 플러스 k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k 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k 고 b도 마찬가지 b 마이너스 2배의 b 플러스 k 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 분의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 분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다 부호 바꿔주시게 되면은 k 제곱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k b 플러스 2k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제곱 해주시고 전개하시면 ab 플러스 2배의 k의 a 더하기 b 더하기 4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ab가 2k 제곱 빼기 15, 그 다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없어지고, 자, 따라서 이항하면 3k 제곱이 15가 돼서 k 제곱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k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5가 나오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고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수열 Bn이 급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자, B3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B3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3의 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A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런데 A에는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로 R이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R이 0보다 컸을 때는 얘한테 A3이 음수죠, 지금. 그러면 A4도 음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5도 음수. 계속 음수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값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음수. 계속 음수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음수들을 쭉 더했을 때 합이 과연 8이 나올 수 있을까? 두 번째 항들만 쭉 더했을 때. 근데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음수들만 더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R이 0보다 큰 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이 0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할 건데, 이때 R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자, A3에다가 음수를 곱해줄 거니까 A4는 양수가 될 거고 A3R이다 라고 됩니다. 마찬가지 A2라는 값은 어쨌든 등비수열에서 R을 곱해서 A3을 만들어냈을 거니까 R분의 1, A3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2n의 값들의 합은 8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공비가 얼마냐면 R 제곱이 되는 공비가 선택이 될 거고, 결국에는 공비가 R 제곱이 됐는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R 제곱은 1보다 커지겠죠. 공비가 1보다 큰데 수렴한다?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얘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수가 되는 것까진 맞는데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해서 공비 R 제곱이 0과 1 사이로 간다면
이제 등비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얘가 B2n의 급수를 생각을 했을 때 첫째 항이 B2가 될 건데 얘가 A2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1-R 제곱분의 A2가 얼마냐면 8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B2라는 값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B1의 값을 생각을 하면은 B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지 A1이 될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고 양수에서 R을 다시 한번 또 나눠줬으니까 A1은 R 제곱분의 1에 A3이 되겠죠. 자, 그러면 R이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R 제곱분의 1은 1보다 큰 숫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에다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따라서 B1의 값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B4는 이렇게 되고 B5의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B5의 값은 얘한테 R을 곱해주게 되니까 A3의 R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고 여기에다가 R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점 A5의 값들이 Bn의 값들이 다 AN으로 대체가 될 거고 결국 이 뒤쪽은 A3의 R제곱을 시작으로 해서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7도 결국에는 여기서 또 R제곱 곱해서 A3의 R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자, 따라서 1-R제곱분의 A3의 R제곱이 첫째 항이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미 B1이 마이너스 1, B3이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나머지 항들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자로 좀 통일을 시켜주시면 A2의 값, A2는 A1R, A3은 A1R 제곱이니까 A1R 4제곱. 자, 따라서 나눠주시면 얘에서 얘를 나눠주시게 되면은 1-R 제곱 A1R 4제곱 나누기 1-R 제곱 A1R은 마이너스 1 나누기 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A1이 8이 되고 이게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A1은 8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6이 되고 A1은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12 A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6 A3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는 12, 6, 3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공비가 2분의 1이 되고 첫째 항이 12인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시면 되고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하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자, 여기에서의 준선의 좌표가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준선이. 그래서 x축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AB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Q의 값은 자, AB라는 벡터를 어떻게 우리는 쪼개서 써볼 거냐면 AC 벡터 더하기 CB 벡터다 라고 한번 써보면 더 마이너스 플러스 Q의 A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0이다. 자, 그러면은
2 플러스 Q의 AC 벡터 더하기 P-2의 B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AC 벡터랑 BC 벡터가 각각 0은 아니기 때문에 Q 더하기 2가 0이 되어야 하고 P-2도 0이 되어야 다음 식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Q의 값이 -2, P의 값이 2가 되니까 P 빼기 Q 하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좌표 평면에 옮겨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자, B를 원점으로 보시고, 여기가 1,0, 여기가 1,1, 여기가 0,1. 자, 그러면 AB 벡터는 0,-1이 될 거고, 플러스 K에, 자, BC 벡터는 1,0이 되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은, K,-1이 되고, 내적. 그 다음에 AC 벡터를 계산하시면 1,-1이 되고 더하기 CD 벡터를 계산하시면은 3K에 0,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3K-1이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내적하시면 K-3K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K의 값이 2분의 1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두 초점이 12,0, -4,0이고 장축의 길이가 24인 타원 C가 있다. 자, F'F의 길이와 F'P의 길이가 같은 타원 C 위의 점 P에 대하여 F'P의 중점을 Q라고 하고 그 한 초점이 F'인 타원이 점 Q를 지날 때 PF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타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장축의 길이가 24가 된다.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4랑 12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만큼 길이가 16이 되죠. 그러면은 4만큼씩 가면 되니까 여기가 16, 여기가 -8 이렇게 생긴 어떤 타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F'이고 여기가 F고, 자, 타원 위에 한 점 P를 잡을 건데 F'의 길이 16이 되도록 길이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잡았더니 이 P가 F'P가 16이 되더라. 여기도 16. 자, 그랬을 때 F'P의 중점을 Q라고 하자. 자, 여기 중점을 Q. 자, 그 다음 한 초점이 F'인 타원이 이 Q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를 지나도록 어떤 타원 하나를 또다시 이렇게 그려준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타원 하나를 또 뭐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타원 하나를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값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자, 일단 PF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PF'이 16이고 더해서 24가 돼야 되니까 PF의 길이는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타원이 점 Q를 지나는 타원이 꼭지점이 0,0이니까 지금 여기가 -12니까 0이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초점이 4,0이 되겠죠. 그래서 타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하고 이 Q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게 된다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와서 지금 P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가 F', 그 다음에 P, F고, 자, F', P의 중점 Q를 잡아준 거죠. 자, 그 다음 -4랑 12의 중점이 딱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그어줬을 때 여기도 중점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4에서. 자, 따라서 1대 2의 비율 관계를 가지게 되고 요 PF의 길이가 8이었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를 뭐 F2'이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8. 자, 따라서 이 타원은 장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8 더하기 4 해서 장축의 길이가 12가 됩니다. 자, 따라서 A제곱은 3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초점 사이 거리가 8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B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에서 C제곱 빼주시면 되니까 36에서 C는 4가 되겠죠? 그래서 16 빼주시면 B제곱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은 36, B제곱은 20 둘이 더하면 56에다가 PF 길이 8 더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위의 점 P와 점 A에 대하여 OP 더하기 PA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0라고 하자. 자, OQ 더하기 QA가 OP0 더하기 P0A를 만족시키는 점 Q에 대하여 Q의 Y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m제곱 더하기 m제곱의 값을 구하자. 자,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포물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가 되고, 자, 마이너스 2,2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포물선의 초점을 구해 보시면, 원래 y제곱은 8x라고 하는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니까 실제 초점은 2,0이었을 거고, 얘를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당겨 올렸으니까 0,2라는 점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점 F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근데 하필 그 점이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OP, 그래서 원점이 5라고 했으니까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잡든지 간에 P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OP 더하기 PA라고 했을 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될 거고, 자, 요 길이랑 이 길이랑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언제 이 OP 더하기 PA가 최소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OA랑 AP를 더할 건데, 자, AP의 길이는 결국 이 포물선에서 준선까지 수선해발 내린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가 최소가 될 거냐면 5에서부터 그냥 수선해발을 쭉 내려주는 이 직선 길이가 가장 짧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P0의 값이 여기가 되는 거고, 자, OP0 더하기 P0A의 값은 여기서부터 이 준선까지 거리니까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Q 더하기 QA의 값이 4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원점 5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점 A라는 것, 얘네 둘은 고정된 두 개의 점이고, 이 두 개의 점에서부터 각각 거리의 합이 계속해서 4가 되는 Q를 찾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타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하나 생기게 된다. 그래서 O랑 A가 결국 각각의 초점이 되는 거죠. 초점. 타원의 초점이 되는 형태로 타원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그 합이 항상 4로 일정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 합이 여기가 Q가 되고, 이 합이 항상 4로 일정해야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장축의 길이가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요만큼 길이가 2가 되고, 초점의 중점에서 타원의 중심이 생길 거니까 1을 떼고, 그러면은 장축의 길이가 4니까 요만큼, 이만큼 올라가니까 3, 이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가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의 4점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 X의 집합을 S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 가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집합 S에 속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을 Q, y좌표 최소인 점을 R이라고 할 때 OQ 내적 O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얘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찍어 본다면, 자, 2,6. 그래서 대략 이게 두 칸이라고 치고, 그래서 자, 대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2,6 이렇게 찍을 수 있고 A, 그 다음에 6,2 여기가 B, 그 다음에 4,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가 8,6 그러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 6, 여기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되고 여기 2, 4, 6 이런 상황. 자, 그랬을 때 자, 가족권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얘는 이제 dx 벡터 내적 OC 벡터랑 곱하기, 자, 얘는 cx 벡터의 크기 빼기 3이 0이다. 자, 그 말은 dx 벡터랑 OC 벡터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cx 벡터의 크기가 3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중심이 C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하나 그려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OC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OC 벡터는 요 연두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 직선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점 D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하나 대략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홍색 선 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cx 벡터가 3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심이 C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에 이 x라는 점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대략 지금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3보다 짧죠. 그래서 여기는 안 지나가게 요렇게 요런 원이 하나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분홍색 선 위에 x라는 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자, 나조건을 보시면은 px 벡터랑 OC 벡터가 평행하도록 하는 게 선분 AB 위에 있다. 자, 선분 AB 이렇게 있고, 자, 요 AB 위의 점 중에서 OC 벡터랑 이 연두색 벡터랑 평행하게 하는 px 벡터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P는 여기 위에 어떤 점이고, 이 분홍색 위의 점 P를 X를 잡아서 이렇게 평행하도록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냐면, 선분 AB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P가 결국에는 자, P랑 X가 있는 선을 찾아보시면 요 선, 이 보라색 라인, 그 다음에 또 B를 지나면서 OC 벡터랑 평행하는 라인, 이 보라색 두 개의 보라색 직선 사이에서 평행한 직선들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면 그때마다 P랑 X의 값들이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면 P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X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Y좌표가 최대인 점, 그 다음에 Y좌표가 최소인 점을 찾아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Y좌표가 언제 최대가 될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보라색 직선과 분홍색 직선이 만나는 이 가장 높은 지점,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제로 X가 존재하는 범위를 생각한다면 요 원 위에 요 부분, 원 위에서 요만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직선 부분, 이렇게 되는 건데, 어디가 가장 낮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에서 반지름 쭉 떨어뜨려주면 여기 요 점에 X가 있을 때 P가 이렇게 지나가서 P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가 가장 작은 값 R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큰 값 Q가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d가 8,6, x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라는 직선을 지나가고, 자, 이 보라색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되겠죠. OC랑 평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2,6을 지나니까 x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둘의 교점 찾아주시면 2x가 10이 되니까 x는 5가 되고 y 값은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q의 좌표가 5,9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OQ 벡터의 성분이 5,9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은 요 4,4에서부터 반지름 3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4,1이 됩니다. 자, 따라서 OQ 벡터의 성분이 4,1이니까 5,9랑 4,1을 내적하시면 20 더하기 9가 돼서 29,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C1, C2가 존재하고, 자, 쌍곡선 C1 위에 있는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F'이 쌍곡선 C2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PQ 더하기 QF, 그 다음에 EP', 그 다음 EPF', PF 더하기 PF'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좌표들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 써보면 4 더하기 21이나 1 더하기 24는 똑같으니까 둘 다 5가 초점의 좌표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4PF'은 PQ 더하기 QF 더하기 PF 더하기 PF'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QF 빼기 QF'은 얼마가 되냐면 C2라는 쌍곡선은 주축의 길이가 4가 되겠죠. 루트 씌워주고 2 곱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PF-PF'의 길이는 C1이니까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본다면 PF'은 PF-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F는 4 더하기 QF'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식을 써보면 PF'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4배의 PF-2가 되고, 자, PQ 더하기, 그 다음에 QF는 4 더하기 QF'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PF 더하기 PF-2. 자, 그러면은 4PF-8은 자, PQ 더하기 QF'. 자, PQ 더하기 QF'은 PF'이죠. 요게 PF'. 그러면 다시 PF-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4 더하기 2PF'-2가 되고 없어지고, 그러면 PF의 길이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길이가 8이 됩니다. 그러면 PF'의 길이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PQ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6, 8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0이니까 6, 8, 10 직각삼각형 나오게 되겠고, 자, 이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 m이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6분의 8,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60 곱하기 3분의 4 계산해 주시면 80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자, OX 벡터는 OP 벡터 더하기 OQ 벡터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p분의 q이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p라는 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어떤 직선 위의 점 p를 하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타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타원 위의 점 q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p 더하기 5q 벡터를 계산할 건데,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5p 벡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q가 p는 그대로 고정시키고 q를 이쪽으로 이동시킨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p 하나당 q에 대해서 다 이 타원위의 점들을 평행해서 옮겨질 거니까 결국에는 이 타원이 평행하게 움직여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하게 타원이 움직여진다. 자, 근데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게 될 거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얘랑 평행한 직선, 주어진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 요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타원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P라는 것을 평행 이동시켜서 계속 계산을 해 나갈 거니까. 마찬가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타원들이 계속 움직일 거고 결국 저 영역이 나타내는 부분은 1,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서 3분의 2 x제곱 더하기 3분의 1 y제곱은 1이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은 1이 돼서 a제곱이 2분의 3이고 b제곱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하시면은 9가 되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우리가 나타내는 직선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 값이 2분의 3 y절편이 3이 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 4분의 9가 돼서 둘이 더하면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